친구가 대기업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때 직장 동료들이 죄다 IRP 한다는 거예요. 세금 혜택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IRP 만들고 돈도 꾸준히 넣었대요. 그러다 이 친구가 갑자기 탈모로 머리를 심는데요. 근데 통장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급하게 IRP 돈을 꺼내야겠다 하고 꺼내려니까 인출은 안 되고 계좌 해지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해지했는데 무슨 세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혜택 본 거 다 토해내고 수익 본 것까지 세금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IRP 쳐다도 안 보고 연금저축으로 다 넣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머리숱도 채웠겠다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사려고 돈을 전부 끌어모으면서 연금저축 돈을 꺼내려는데 이번에 또 세금을 내야 한대요. 똑같이 혜택받은 돈 다 토해내고 수익에도 세금이 붙어서 600만 원 정도가 또 나갔대요. 결국 세금만 1000만 원 넘게 내고 세금 혜택 하나도 못 받은 제 친구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 친구처럼 IRP, 연금저축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생돈 10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날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 절반이 IRP, 연금저축 중 하나를 가입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중 70% 이상이 이 계좌들의 정확한 차이를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IRP, 연금저축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세 계좌에 대한 정리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제 친구와 같은 실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세 계좌 2개 개념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자산을 무슨 목적으로 넣을 것인지, 언제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해요. 절대 안 빼는 돈, 즉 노후 자금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는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어떤 계좌에 어떻게 넣을지가 정리돼요. 제 친구는 이 과정을 안 거쳐서 1000만 원 넘게 날린 겁니다. 자, 나는 절대 빼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돈을 굴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를 추천드리는데요.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이랑 노후 자금으로 돈을 굴릴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는 계좌예요.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바로 안 떼고요. 연금을 받거나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떼는 겁니다. 나중에 세금을 떼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 돈까지 같이 굴릴 수 있는 거죠.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만 55세 이상이 돼야 하고 개설 후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어요. 돈을 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단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아까 제 친구는 IRP로 집을 사려 했다면 됐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연금저축으로 투자한 거죠.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제 친구같이 머리 심는 미용 목적의 수술은 안 됩니다. 쌍꺼풀도 안 돼요.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 재난 피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3.3에서 5.5%인데 69세 이하는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인출하려면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면 계좌에서 수익 본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무려 16.5%의 세금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세금 혜택은 9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900만원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은 그거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900만원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5,500만원 초과일 시에는 최대 118.8만원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14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또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900만원이 있어요. 그럼 IRP에 300, 연금저축에 600 이렇게 넣는 거죠. 자, 만약 이제 나 받을 수 있어 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잖아요. 세금은 바로 이렇게 떼이는데요. 나이에 따라 그리고 퇴직금은 연차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에 큰 돈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세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IRP만 따로 운용하셔도 연금저축만 따로 운용하셔도 IRP, 연금저축 둘 다 운용하셔도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이 기준인데요. IRP와 연금저축 합산으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이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대로 세금이 떼이는데
그 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00만 원의 초과분만, 예를 들어 1,8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분리과세로 16.5%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1,500만 원 이상 되는 연금소득 전부 종합소득세로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자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RP를 만들면 손해인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나도 배웠으니 IRP 해야지 하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 또는 이미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돈만 묶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내야 할 세금이 비교적 적습니다. IRP로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내가 낼 세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혜택인 거예요. 메리트가 적은 겁니다. IRP 말고 다른 세금 혜택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RP 하시기 전에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IRP는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개별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거 못 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규정상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S&P 500 같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ETF 100% 못 넣습니다. 안전자산이라 함은 정기예금, 적금, 안정형으로 분류되는 ETF나 펀드 등이 정해져 있는데 꼭 30%는 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난 모르겠고 70% 넘겨서 넣을 거야 하면 주문 단계에서 막아버립니다. 금융사마다 안전형으로 잡히는 상품은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규정 때문에 자산 성장이 주 목적인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자, 그럼 IRP 계좌를 추천하는 경우 말씀드려 볼게요. 전세나 매매같이 집 살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분들, 노후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 퇴직금이 있는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IRP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IRP와 헷갈리시는 분들 꽤나 많으신데요. 연금저축도 노후자금 모으고 세금 혜택 주는 겁니다. IRP와 같이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구조는 IRP와 똑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 공제율도 IRP와 동일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건 한도입니다.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IRP와 같지만 세액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운용하면 세액 공제 인정 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99만 원, 초과라면 최대 79만 2천 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IRP와 합산으로는 세액 공제 인정 금액이 900만 원까지라 둘 다 운용하신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이 연말정산 최대 혜택 받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쓰든 IRP와 같이 쓰든 최대 혜택은 600만 원 넣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은 뭐가 좋다는 건가요? 개별주는 못 사지만 연금저축계좌의 ETF로 100% 채울 수 있습니다. IRP보다는 비교적 자유롭죠. 그리고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만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올해 1,000만 원 넣었다면 그중 공제되는 건 600만 원이고 4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을 빼려고요. 그럼 공제되지 않은 400만 원은 세금 없이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00만 원은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1위가 공제되지 않은 돈, 2위가 공제받은 돈, 3위가 계좌 내의 수익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처럼 주택 구입한다고 다 빼달라고 하면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안 됩니다. 그 외에 장기 부상 또는 파산, 천재지변 등은 세금이 있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을 운용하시면 손해인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역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 다른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연금저축도 어느 정도 돈이 묶이다 보니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나 큰 목돈을 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 산다고 연금저축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 추천드린 경우도 말씀드려 볼게요.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분들이나 그리고 ETF 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 또 노후 준비 늦게 시작한 분들은 세액공제와 세금 없이 노후 자금을 굴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령 주기와 금액을 모두 정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이랑 배당금도 받으며 월마다 생활비를 받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친구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절세 계좌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보시는 힘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계획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개념 정리와 차이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경우와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해 본다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유익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